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설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살을 내는 경제 한파, 거기다 대설, 폭한으로 안전사고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이었습니다. 특히 28일 밤에 발생한 항공기 화재 사고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의 차분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안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돌다리가 아니라 쇠다리라도 두들기고 건너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점검 또 안전대비로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연말 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우리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좀 살아났습니다. 약 2천억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그리고 계엄과 내란 때문에 텅텅 비었던 시장 골목이 잠시나마 밝아진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보람이 느껴진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상인분들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의 희망이 됐습니다. 겨우 2천억, 우리 지방정부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그 2천억으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 재정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 이것도 뭐 필요하긴 한데 좀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이 총 지출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삼모사 아닙니까? 뭐 조금 빨리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요. 근데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이 참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금 개혁, 이거 누가 제안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드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뭐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 개혁 얘기를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연금 납부율 13% 합의됐지 않습니까? 소득 대체율 44%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50% 주장하다가 45%를 양보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수회담을 했을 때 제가 이 제안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45% 주장을 했지만 합의의 여지가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뭐 44% 합시다.
국민의힘 안대로 합시다. 또는 뭐 44.5로 합시다. 44.01%로 합시다. 뭐 이러면 제가 받을 생각을 가지고 가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다음에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조건을 갖다 붙였습니다. 44%에다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조건을 붙였어요. 구조개혁이 됩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수개혁만 합의하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공인이 핑계대지 말고 이미 얘기됐던 거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44%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1% 간격이 있습니다. 44냐 45냐. 그것 차이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불만스럽지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있어서 합의되면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 짓기를 바랍니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마세요. 이번에도 또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자동 안정화 장치는 꼭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건 또 다시 얘기하면 됩니다. 자꾸 뭘 조건을 붙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4대 개혁 하자는 말만 하고 실제 할 생각은 없구나. 더 이상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꼬가 터진 만큼 이제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셨습니까? 사실 나라 걱정 때문에 국민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은 명절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연휴 기간 일어난 여객기 화재 사고로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한 날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혹독한 맹추위 속에서도 짓밟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행동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나라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되살려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드높여야 한다는 게 설 민심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경제를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설 민심이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급한 일은 내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헌정 질서도 민주주의도 법치도 민생도 경제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국 따뜻한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란 사태가 몰고 온 시린 겨울도 곧 끝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희망의 봄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25회의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 수계 윤석열 다음으로 많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법률상 의무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해태하면서 한편 극우 세력의 준동을 방치한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권한 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적 이익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옳은 결정을 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서부지법 폭동까지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중심에 극우 사이비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과 정강훈을 중심으로 일부 극우 유튜버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각종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여 폭동에 이르게 한 주범입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우 사이비 세력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극단주의 사이비 세력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 세력이 더 이상 압력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22대 총선 부정선거론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총선 관리를 책임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영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왜 그대로 두었습니까? 12.3 계엄이 헌법상 발동 요건을 갖춘 합법행위였습니까? 국회 봉쇄, 비상입법기구 설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위헌이 아닙니까? 서부지법 폭동이 정당합니까?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폭동이 허용돼도 됩니까? 폭력을 선동한 세력을 용인해야 합니까? 이런 헌정질서 문란 주장과 행위에 명백히 선을 긋지 못하는 국힘이 무슨 정상적 보수정당입니까?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돼버렸습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고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은 폭동을 선동하고 국힘 의원들은 내란과 폭동을 옹호합니다.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 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힘은 그 숙주가 되었습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법체계와 헌재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격리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내란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민주헌정 수호 연합을 구성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대로 극단주의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힘은 반드시 극단주의와 절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설날 큰 눈이 내렸습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길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부디 정월 아침에 내린 눈이 어지러운 나라의 희망을 기약하는 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란의 한파로 민생과 나라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내란 수괴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란 심판과 청산을 거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아직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 지키기에만 급급한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은 경제 살리기 마중물인 긴급 추경 예산 편성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부가 추경만 한다면 내용은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이제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도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망친 경제를 어렵게 살리려는 야당의 노력에 대통령 권한 대행과 집권 여당이 발목 잡는 어이없고 무책임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검경, 공수처, 수사기관들 모두 내란죄로 인정한 내란 수괴로 인정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의 단죄를 망설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검 수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할까봐 두려운 겁니까? 최 대행은 내란 사태에서 떳떳하다면 내란 특검법 수용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즉각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법안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 법안입니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대행에게는 내란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제1책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입니다. 내란 진압을 위한 특검 수사가 지연될수록 국정 혼란은 더 커지고 경제는 더 망가집니다.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듯이 내란 특검을 거부한다고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 회복을 외면하고 내란 세력과 한 통속이 될지 아니면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설지 오늘 결단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구속 기소 이후에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공격과 극우 선동을 위한 궤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헐떡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게 보입니다. 사실상 이 좁은 법조계의 인맥상 기수가 같다든지 학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예의상 형님, 동생 하면서 친분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 알기는 대학교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정영식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엄 이후인 12월 6일 탄핵 소추 발의가 의결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하회 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다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문영배 재판관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법관을 임명을 했다면 그것은 내란죄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런 주장은 자신들의 오히려 발목을 잡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이런 궤변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사법부와 헌법재판관을 흠집내는 그런 시도를 그만두기를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설 명절을 쐴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연휴 동안 모처럼 많은 국민들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경제 좀 살려보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심의 소리는 제대로 청취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국민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셨다면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체리 따봉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정작 민생 경제를 회생시키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일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데 그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명색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그에 걸맞은 책임감은 없어 보이고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위기감만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을 받드는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에 전공법은 없고 꼼수만 난무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언급한 부분은 박제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그 대목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특히 카르텔이 있다라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는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다선의 원내대표란 자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에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여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판결이 있은 직후에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데 경의를 표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 입으로 그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지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SNS 게시글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선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언급하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검열이고 사찰입니다. 권 대표님,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해온 일을 세간에서 흔히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인간적 도리에서 기회되면 면회를 가겠다라고 했다는데 도리를 찾고 계시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 대표가 내란 수계를 끝까지 감싸고 도는 것도 모자라서 탄핵 심판까지 회방 넣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마시고 국민에 대한 도리나 똑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